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청소년 주류 판매 영업 정지 조사받기 전에 미리 도움을 요청하시면 억울한 일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주류 참 뭐 강제로 휴가 가는 사장님들 참 많죠. 이게 너무 억울한데 또 청소년법이나 또 식품위생법이나 이래 법률로 봤을 때 참 억울하지만 뭐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청소년 주류 판매 사례를 한번 보시면 그동안에 제가 상담하고 해결해드리고 이런 사례들이에요. 자,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지참해서 그 다음에 주인하고 안면 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 안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제 남의 신분증 지참해서 오는 그 청소년들 또 단골 돼가지고 주인하고 또 친해요. 뭐 이모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주인이 이제 미확인하게 되게 이런 사례들. 또 식당이 미처 단속을 다 못했는데 뭐 잘 지나갔어요. 잘 지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식당이 적발된다든지, 또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는데 뭐 밖에서 걸려가지고 편의점에 또 단속을 당한다든지 이런 사례들. 그리고 또 이제 주민번호를 암기하고 동료들만 성년 확인하고 경찰이 단속 들어와서 신고받고 단속 들어와가지고 주민번호, 그럼 주민번호 불러봐 해서 녹음했다가 한 30분이나 1시간쯤 뒤에 다시 와서 술이 이제 좀 취했죠. 갑자기 나타나서 주민번호 다시 암기해봐 하면 녹음하고 상의하면 이렇게 단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주로 보면 주인 혼자서 주방하고 홀서빙 다 하는 이런 식당들 바쁘니까 뭐 대충 보고 또 건너가거나 이런 데들, 이런 데만 또 주로 이용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 영업 정지 초기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일 당하시면, 왜냐하면 형사벌도 당하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벌도 당하고 영업 정지 이러한 행정벌도 당하고 양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적발되면 즉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강제 휴가를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문 닫으러 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여기 2년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사람들. 우리 질문을 한번 볼까요? 영업정지가 너무 치명적인데 과징금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데 청소년 주류 판매는 힘들어요. 힘드니까 미리 오셔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이라든지 그 사실, 그 정황, 이의 신청 이런 걸 통해서 과징금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 액수를 줄일 수 있냐요. 그 처벌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영업정지 등 처분에 가름해서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뭐 이렇게 법률이 금방 이렇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잘 안 들어오죠. 자, 이제 이 절차는 신고 또는 단속되면 적발해서 기초사실 확인하고 신문하고 단속 보고서 작성하고 피의자 신문 및 이후 형사 절차. 청소년들은 처벌받지 않아요. 청소년들은 처벌받지 않고, 다만 이제 주민등록증 위조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겠죠. 이제 주인만, 식당 주인, 편의점 주인만 골탕을 먹습니다. 자, 이제 행정 절차, 과징금, 영업 이렇게 위반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행정 심판, 행정 소송까지 갑니다. 여기 의견 제출이라든지 이러한 처음 조사부터 잘 받아야 되겠죠. 영업 정지 구제 전문. 이제 저는 법원에서 30년 이상 이 법조로 있으면서 각종 소송 사건하고 또 소년계, 형사계 재판 업무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우리가 실사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없는 경우가 이렇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기소유예 처분이라든지 이런 그 아주 약한 과실, 고의나 이런 게 아니고 또 확인했는데 우리들 과실이 별로 없을 경우에
이렇게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 기준은 어떠냐면 전년도 매출이 2천만 원 이하면 하루 과징금이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억 3천이다 이러면 하루 과징금이 16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30일 영업 정지 당했다 이러면 16만 원 곱하기 30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1천만 원 단위인데 뭐 20억, 10억 이런 사람들은 좀 그래도 수익이 되시는데 대체로 보면 그 참 영세하죠. 영세에서 뭐 요 정도에 다 머물러 있어요. 요 정도에 머물러 있어 가지고 정말 문 닫아라 하거나 돈 내라 하면 막 정말 힘듭니다. 가중권 계산 사례를 다시 한번 우리 보시면 전년도 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하면 하루 과징금은 16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영업 정지 받으면 16만 원 곱하기 30이라면 48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례를 보면 이제 470 받은 사례가 있죠. 이렇게 해서 구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자, 편의점 영업 정지 구제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편의점도 담배 매출이 꽤 커요. 근데 이제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았다면 술을 판 경우와 똑같이 2개월 담배 소매 영업 정지 처분이 병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간 뭐 담배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뉴스 잠깐만 한번 볼게요. 합석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식당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건데 식당 측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참 식당 하시는 분들 여러모로 힘드시겠습니다. 이병주 기자님.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 성인 여성 2명이 들어와 고기와 술을 시켰습니다. 곧이어 한 명이 더 합석했는데 당시 18살의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런데 앳돼 보이는 외모 때문에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지만 손님 측에서 소란을 피워 신원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에 온 경찰관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했고 결국 식당 주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돼 재판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청이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자 식당 주인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소년이 술이 제공된 자리에 합석은 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주류 제공이 아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소란을 피우며 신분증 확인에 불응한 것을 보면 해당 일행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식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예외를 두다 보면 결국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실제 술을 마셨는지에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술을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참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서 확인을 잘해야 법리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사실관계 잘 조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기 뭐 한번 방문하는 건 뭐 돈 들겠습니까? 자, 저희 이제 사무실에 오시고 저희는 법원 앞에 있습니다. 전국 비대면도 가능하고요. 수원법원 앞에 상현역 부근에 있습니다. 자, 법률사무소 그 P&K와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는 제출 서류 작성뿐만이 아니라 이 서류에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에 입증 서류로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편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래요. 감사합니다.